2022년 논술 합격을 위한 최적의 플랜을 가지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희대 김미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 2022년 논술 이제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제 시험이 있는 11월 혹은 12월까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지 그 커리큘럼을 같이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월도 얼마 남지 않았고 설날만 지나면 금방 3월이 되면서 우리 본격적으로 학교를 가고 새 학기를 준비하고 그리고 고3 친구들에게는 대학을 가기 위한 진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진짜 늦어도 2월 달에는 제대로 이제 마음을 정비를 하고 다 잡고 그리고 3월부터 어떻게 계획을 해 나가야 논술의 가장 필수 요소인 최저를 맞출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최저를 충족한 상태에서 어떻게 논술을 준비해서 합격을 할 수 있을지 그 전체 과정을 세세하게 계획하지 않으면 사실은 약간 불리한 싸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같이 계획하는 논술 독학 커리큘럼을 짜기 이전에 진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논술 역시 정말 다른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뭐 탐구들처럼 주요 과목처럼 공부하지 않으면 진짜 합격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도 단순히 그냥 논술을 하나의 뭐 숙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정말 국영수처럼 성적을 올려야 하는, 즉 글쓰기 능력을 올려야 하는 그런 주요 과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공부 방법은 굉장히 개인마다 다르고 개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이 방법을 기본으로 나한테 조금 더 맞는 그 방식을 세세하게 다시 잡아주시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계획은 3월부터이겠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다면 2월부터 내가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직접 먼저 해본 다음에 나한테 맞는 공부법을 찾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월 동안도 절대 논술을 손 놓아라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라 3월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논술도 그리고 최저 그리고 수능도 가장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겠구나, 이거를 알 수 있도록 진짜 3주 동안은 완전 계속 이렇게 저렇게 많이 풀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 뭐 국어나 영어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도 학생들마다 푸는 순서가 조금 다르죠. 누군가는 이제 국어를 풀 때 막 비문학부터 먼저 풀어,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서 문학을 풀어, 이런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화작문을 아예 마지막에 풀어버려, 그리고 문학을 먼저 풀고 비문학을 푸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그냥 순서대로 푸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사실은 내가 다 정하는 거예요. 왜?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이거를 바탕으로 내가 연습을 해보면서 얘가 조금 더 나에게 맞는 공부법이겠구나, 이런 거를 익히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2월 달에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3월달부터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을지 이제 뒤에 나오는 설명을 들으시고 그거를 바탕으로 2월달에 연습, 그리고 3월달에 본격적으로 풀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11월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해봐요. 여러분 논술 같은 경우에는 그 공부의 분기 자체를 이제 3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3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6월부터 9월까지, 그리고 세 번째가 9월부터 우리가 시험을 치르기 직전까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고 뭐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좋은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조금 먼저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여러분 3월부터 6월까지는 우리 논술의 조금 본복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논술 수시를 준비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 논술이 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냥 뭐 글을 읽고 이거를 그냥 내 생각을 쓰는 건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일단 논술은 여러분 어때요? 학교마다 그 유형이 완전 다르죠. 물론 비슷한 학교들이 있고 그런 학교들을 묶어서 시험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각 학교의 기출은 뭐 문제 수라든지, 그리고 이제 각 학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당연히 뭐 시간, 분량,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학교는 이런 게 중심이구나. 이 학교는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해야 되는구나. 내가 전체 학교 문제를 풀어보니까 내 생각을 쓰는 이런 기출들보다 제시문의 키워드를 요약하는 이런 것들이 좀 맞구나. 요렇게 분류를 하기 위한 맛보기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월부터 6월까지는 전체적으로 학교들의 논술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어느 학원을 가도 이 시기에는 내가 이제 정해진 학교를 푸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추천하고 이제 이끌어가는 그 커리큘럼을 따라가게 될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도 일단은 내가 좀 가고 싶은 학교, 대체로 이거를 보신다면 경희대가 정말 많겠죠. 경희대라든지 나는 건대가 가고 싶어, 아니면 나만 한양대 가고 싶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문제를 한번 먼저 다 싹 풀어보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 사실 내가 지금 이제 3월 모평을 보거나 이제 자기 스스로 내 국어 등급, 수학 등급, 영어 등급 이런 거를 조금 알잖아요, 그쵸? 얘를 기준으로 조금 더 나눠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제 집중을 해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 거를 사전에 아예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 수능만 보면 최저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연대와 한양대에 이렇게 따로 묶어두고, 그리고 3합6을 받아야 되는 서강대, 그리고 중앙대, 그리고 이화여대, 그리고 약간 복잡한 성대, 요거 최저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얘네를 따로 묶어주시고, 그리고 논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가장 중점을 많이 두고 있는 2합 4의 대학교인 외대, 건대, 동대, 숙대,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가고 싶어 하시는 경희대, 올해 최저 기준이 완전 바뀌었죠. 기존 2합 4에서 2합 5로 바뀌었습니다. 전보다 완화된 이 최저를 통해서 2합 5를 맞추면 된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같이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약간 여대 쪽이죠. 이제 2합 6, 7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서울여대, 덕성여대, 성신여대 이런 부분들 조금 봐주면 되고요. 그리고 물론 학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학교 홈페이지 입학처에 가시면 진짜 얼마든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학교에 진짜 가고 싶어, 그리고 논술로 대학을 가고 싶어, 그럼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 정말 너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 내가 직접 찾아서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그 공식화된 내용을 먼저 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점을 꼭 놓치지 마시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확실하게 기억하고 적어둘 수 있도록, 공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등급표를 바탕으로 확인을 해봤더니 2합 4, 5 가능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 학교들이 무조건 중점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내가 다시 봤더니 나 3합 6 그냥 될 수 있겠다, 혹은 한 과목의 등급만 올리면 되겠다 하시면 당연히 여러분 뭘로 준비해야겠어? 그 친구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사실 시간이 되게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여러분 시간이 진짜 순식간에 슉 가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 등급에 맞춰서 갈 수 있는 학교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물론 논술의 맛보기라서 다양한 학교 것들을 보는 게 좋다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럼 대체 이 시기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양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여러분 제가 아까 이 3월부터 6월까지는 조금 맛보기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맛보기라는 게 단순히 그냥 요거저거 다 찔러보는 그런 게 절대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논술의 기본기를 완전 탄탄하게 다져놓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동안은 여러분 많이 푸는 게 절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를 풀어도 제대로 푸시는 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많이 풀려고는 절대 안 할 건데, 내가 지금 학교를 몇 개 추렸어. 그럼 그 학교들을 3월부터 6월까지 적어도 여러분 3학교 정도는 건드려 보는 게 좋습니다. 내 성적에 맞춰서, 그리고 내가 진짜 가고 싶은 학교에 맞춰서
세 가지의 학교를 일단 뽑으세요. 그리고 그 학교들을 중심으로 내가 기출문제를 4개씩 풀어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일주일에 뭐 2회, 3회 다 풀어도 돼. 근데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바는 하나를 조금 제대로 푸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에 아까의 기준대로 뽑은 이 3가지 학교를 바탕으로 기출문제 4개씩 풀어야겠다 라는 기준만 잡으셔도 절대 적은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혼자 독학을 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논술 공부를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를 전 영상에 다 쫙 엄청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20년 버전, 2021년 버전이 있는데 이런 것들 2개를 보시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꽤나 많은 시간이 들겠구나 라는 거를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어쨌든 얘를 바탕으로 예를 들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일요일에 아침에 9시부터 11시까지 이제 실전 논술처럼 실제로 내가 푸는 것처럼 시간을 정확하게 재서 문제를 하나 풀어요. 그리고 푼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내가 이거를 이제 시간을 안 재고 한번 다시 써보는 거야. 내가 아까는 이런 거를 조금 놓쳤는데 이게 요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런 근거도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아직은 모범 답안을 보지 말고 그냥 한번 풀어보는 거야, 다시. 그렇게 하면 또 여러분 진짜 아침이 샥 지나갑니다. 글 쓰는 게 진짜 여간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나는 시간을 들여서 얘를 해야 돼. 시간을 재고 한 번, 그리고 시간을 재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그런 다음에 여러분 모범 답안을 그때 보게 되는 거예요. 모범 답안을 보니까 내가 쓴 답안이랑 완전 다를 수도 있어. 여러분 처음은 당연히 어렵죠. 그러니까 정말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져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모범 답안을 보면서 지문의 이 부분을 가져왔구나, 얘는 이거를 중요한 키워드이자 요지로 뽑았구나, 이런 것들을 싹 정리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 내가 일요일에 딱 문제를 풀고 했어. 그러면 모범 답안까지는 한두 번은 따라 써보는 거야. 근데 이거를 그냥 막 쓰는 게 절대 아니겠죠? 이해를 하면서 얘는 첫 2갈씩 문장을 뭘 썼구나,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요지의 근거로 뭘 썼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머릿속에 막 기억을 하면서 의식적으로 계속 써내려가는 거예요. 1번, 2번. 여러분 제한은 없지만 2번 정도는 조금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은 2번까지 썼어. 그럼 여러분 아마 팔이 너무 아플 거야. 그리고 이제 글 읽기가 막 싫을 거야. 그러면은 그날은 거기서 끝내셔도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뭐 이제 글은 그만 보고 싶잖아. 그러면 이제 뭐 영어를 하던지 수학을 하던지 사탐을 하시던지, 국어는 하기 싫겠죠? 어쨌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다음날 혹은 내일 모레, 그때 이제 오전이라든지 오후에라든지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한 번 더 잡아.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문을 이제 쭉 다시 읽어보니까 그때 내가 모범 답안을 필사해서 그런지 이제는 조금 내용이 보여. 그러면 그거를 바탕으로 내가 다시 한번 써보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다시 답을 쓴다면 요렇게 쓰겠다 하면서 또 다시 전개를 해보는 거야. 근데 이게 내가 만약에 너무 어려워. 분명히 한번 봤는데 또 이해가 안 되네 하면은 다시 모범 답안을 가져와서 모범 답안을 따라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2시간에서 3시간 하면은 끝나요. 그날 끝난다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어. 그런 다음에 여러분 또 이틀 뒤에 다시 한번 그 문제를 보면서 다시 쓰는 거야. 모범 답안을 또 따라 쓰고, 그리고 지문도 다시 읽어보고, 읽으면서 이런 의미도 있었구나, 이 요지가 이제 보인다 하는 것들을 차근차근 밟아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듣기만 해도 어때요? 너무 귀찮고 뭔가 너무 하기 싫을 것 같지. 근데 여러분 이 3월부터 6월 동안에는 이 하나의 회차를 진짜 6번, 7번은 반복적으로 봐줘야 7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술을 준비할 때부터 빵 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이거를 절대 많은 시간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루에 얘네를 몰아서 하시면 진짜 하기 싫어요. 그러면
정말 질립니다. 이 시기에 질리면 안 돼. 우리 갈 날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내가 조금 하다가 너무 어려워. 진짜 너무 보기도 싫어. 그러면은 그래. 의무적으로 한 2번까지는 따라 쓰고 쉬었다가 다음날 쉬고 그리고 다음날 이틀이 지난 후에 다시 보시면서 2시간에서 3시간 조금 투자해서 공부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여러분, 학기 중에 이렇게 3번 하는 게 진짜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딱 2번만이라도. 일요일에 이제 새로운 문제를 푸는 시간, 그리고 그때 일단 다시 풀어보고 모범 답안 쓰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수요일에 저녁에 그때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써보고, 그리고 다시 일요일에 새로운 기출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일주일에 2번 정도라든지 아니면 진짜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 이렇게 쓰셔도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한 회차를 완벽하게 끝낸다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일주일에 한 회를 진짜 완벽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는 제가 이제 등급별로 설명을 드렸지만 만약에 내가 조금 잘 모르겠어요. 어느 학교 걸 푸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일단 추천드리는 거는 경희대학교. 여러분 이거 사회계랑 인문계가 완전히 나뉘는데 저는 사회계를 조금 먼저 풀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회계 같은 경우를 뭐 한 3개, 뭐 3개년 이렇게 먼저 풀어보셔도 되고 그렇게 푸신 다음에 경희대학교 인문계로 넘어가셔서 뭐 이제 3개년 뭐 이렇게 풀어보시고 경희대를 기본적으로 조금 준비를 하시면 나머지 이제 기출문제들도 조금 더 수월하게 푸실 수 있을 거다. 경희대가 논술에 조금 정석이라고 해도 무방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처음에 뭘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무조건 경희대학교 사회계열, 인문계열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리고 내가 얘네를 조금 다 풀었다 하신다면 그 다음에 이제 완전 다른 유형의 한양대 거를 풀어보셔도 좋고 혹은 성신여대 거 요것도 또 이제 사회문화이자 생활과 윤리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혹은 조금 더 높은 학교 거를 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저는 성균관대 기출을 또 역시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합사가 확실해 하신다면 경희대, 외대, 건대, 동대 이런 애들을 중심으로 문제를 푸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3월부터 6월까지 우리가 기본을 다지기 위해서 어떻게 어떤 학교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했다면